백 변호사님, 채권자 입장에서 가장 허탈할 때가 언제일까요? 공증까지 받아놨는데 막상 돈을 받으려니 채무자가 나 이제 돈 한 푼도 없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나올 때 아닐까요? 맞습니다.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공증은 판결문과 같지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이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투자금을 돌려받기로 약속하고 공증까지 마쳤는데 채무자가 보란 듯이 재산을 빼돌린 사건이었죠. 공증이 있는데도 돈을 못 받는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말 눈앞이 깜깜했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어땠나요? 의뢰인분은 채무자의 사업에 투자를 하셨던 분이었어요. 당시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투자금 전액을 반환한다라는 아주 명확한 투자 약정서를 작성하셨고, 실제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채무자가 약정금 반환을 약속하며 공증까지 써줬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변제기일이 되자 채무자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사업 망해서 돈 없다, 배째라,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전형적인 배짜라식 대응이군요. 보통 이런 경우 의뢰인들은 포기하기 쉬운데 백 변호사님은 어떤 부분에서 실마리를 찾으셨나요? 다행히 의뢰인께서 채무자가 과거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두 곳의 주소를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즉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봤죠. 그런데 역시나였습니다. 공증을 작성하고 변제기일이 다가오던 그 미묘한 시점에 아파트 한 채는 증여로 넘어가 있었고, 다른 한 채는 매매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할 시점에 맞춰서 재산을 다른 곳으로 옮겨놨다는 거네요. 네, 전형적인 사회 행위, 즉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죠. 저는 의뢰인께 이건 단순히 대여금 소송을 할 게 아니라 이미 넘어가 버린 재산을 다시 찾아오는 사회 행위 취소 소송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 입증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기로 유명하잖아요. 채무자가 돈이 없다는 무자력 상태였다는 것과 재산을 받은 사람도 이게 나쁜 의도라는 걸 알았다는 악의를 증명해야 하는데 어떻게 돌파하셨나요? 두 가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재산을 처분할 당시 채무자가 정말로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였느냐를 입증하는 것이었죠.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신용조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당시 채무자의 채무 현황을 특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처분한 부동산 두 채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죠. 유일한 재산을 처분했다는 건 무자력을 입증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겠네요. 그럼 재산을 받은 사람들, 즉 수익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밝히셨나요? 등기부상으로는 성만 같은 타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직계가족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를 통해 채무자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대한 문서송부 촉탁을 신청했죠. 예상대로 증여를 받은 사람과 가등기를 설정한 사람 모두 채무자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아, 자녀들에게 재산을 넘겼다니 사회행위의 전형적인 모습이네요. 하지만 자녀들은 우리는 부모님 사정을 몰랐다, 정당하게 받은 거다 라고 선의를 주장하지는 않았나요? 물론입니다. 수익자들은 본인들은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죠. 하지만 저는 사건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아주 촘촘하게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공증 작성 시점, 변제기일 임박 시점, 부동산 처분 시점이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 역시 자녀들이 부모의 경제적인 위기 상황을 몰랐을 리 없다고 판단했고,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건의 소송 모두 승소하셨죠? 판결의 결과와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1심에 이어 2심까지 모두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자녀들에게 넘어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가등기를 모두 취소하고 재산을 채무자의 명의로 원상복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다시 돌아온 부동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실질적인 채권 만족을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1, 2심 모두 승소하며 재산을 되찾아온 아주 쾌거인 사건이네요.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통해 시청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돈을 빌려놓고 재산을 빼돌린 채 돈 없으니 배째라 라고 나오는 채무자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절망하십니다. 하지만 법은 생각보다 촘촘합니다. 채무자가 교묘하게 재산을 숨겼더라도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집요하게 추적하며 반드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회행위 취소 소송은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처분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라는 짧은 제척기간이 존재하거든요. 억울한 상황에 부딪혔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를 찾아 길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요한 추적이 결국 정의를 구현했네요. 백 변호사님, 오늘 귀한 성공 사례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